그날 저는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 제 안에서 깨어났고 그 느낌은 너무나 새롭고 깊어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둘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달콤한 늦은 사랑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을 감성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공간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달콤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서 와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저는 늘 밝은 목소리로 사위에게 말을 건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피부는 축 처졌지만 저는 그에게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나이에 주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강단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제게는 현재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딸이 하나 있고 저는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제 남편은 몸이 꽤 허약한 편이어서 밤에 제 방을 찾는 일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별로 원하지 않았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 방을 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동안 그는 밤에 단 한 번도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위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입니다. 키도 크고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학업에도 뛰어나 매년 수많은 논문을 써내는데 대체 언제 운동할 시간을 내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저는 사위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제 동료이자 친구인 교수의 아들입니다. 제 딸과 사위는 어릴 적부터 가끔씩 만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위는 기가 센 제 딸을 부드럽게 잘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사위를 대하는 딸의 태도가 못되게 보일 때면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아내에게 한 번도 험한 표정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함께 살던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1층에, 저희는 2층에 살았죠. 딸이 결혼해서 1층으로 이사 왔을 때 우리는 2층으로 가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딸 부부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딸이 유학을 떠난 후 사위와 저는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층이 분리된 생활 공간 덕분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몇 달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강의를 마치고 교수 연구실에서 학생들 성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끔 동창회에서나 보던 친구였는데 50세가 넘어가면서 동창회에 잘 나가지 않게 되어 거의 1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담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제안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제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망설이며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 옆 모텔로 네 사위가 들어가는 걸 봤대. 저는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되물었고 친구는 자신이 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위가 오후에 한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저녁이 되어서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한테만 따로 보자고 한 게 그 때문 아니겠니? 알아듣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딸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내 사위가 바람을 젊은 나이에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니 욕정을 참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한동안 사위를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그는 속임수를 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화가 치밀었고 다른 누군가가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잘생기고 다부진 몸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의 식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모텔 주인과 아는 사이였고 저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인은 낮 시간대에 손님이 의외로 많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게 정말 제 사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위 얼굴을 내가 왜 못 알아보겠어? 그녀가 답했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친구가 모텔 주인에게 다가가 사위의 외도를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주인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울렸고 수학이 넘어는 모텔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고 사위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웬만한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긴 사위와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제 시선 아래에서 다소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도록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이어키에 있는 그 모텔에 간 적 있니? 제 질문에 그는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말해봐. 제가 재촉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쓰라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속 물었습니다. 같이 들어간 여자 꽤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맞니?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잠자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고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기 어머니 뻘되는 여자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들 중에서 그는 저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그게 제 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 환상 때문에 그는 저와 무척 닮은 중년 여성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러 모텔에 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미안해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구나. 네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자 사위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애인이 되어준다면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장모님도 외로우셨잖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수로서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울고 있는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위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사위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늙은 것이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위는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깨어났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사위에게 둘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꼭 저에게 엄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제가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꼭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길래 저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울고 있는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위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사위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사위는 오히려 너무나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깨어났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사위에게 둘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꼭 저에게 엄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제가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꼭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길래 저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오늘 엄마 좀 행복하게 해줄래? 저는 저의 사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위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사위는 저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는 제가 화장실에 가도 따라오고 샤워를 할 때도 옆에서 저를 지켜봅니다.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사위는 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차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은 또 다른 설렘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젊은 커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사위가 시키는 것은 모두 해주며 지내고 있지요. 사위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머릿속 한 구석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위에게 저의 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너무도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입에서 저와의 관계를 끝낼 것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사위는 평생 우리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바람을 피우다가 딸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저를 욕하겠지요. 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와 사위는 사회에서 매장되겠지요.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